청담동 술자리를 믿는 민주당 지지자가 70%에 달한다는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사의 인터넷 댓글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댓글의 반응도 진영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댓글 창도 두 쪽 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통 인터넷 포털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주요 포털 사이트에 각각 6천여 개, 3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초록색 창에서는, 네이버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좌우가 따로 있겠나, 우턱대고 우겨대는 개딸, 그리고 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영 논리에 함몰돼서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반대 이제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는 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는 것인가, 한동훈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리바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청담동이 아닌 논현동에 술자리가 있었다는 반응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기사를 하나 보고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도 너무나 극명히 엇갈리는 우리의 어떤 현재의 모습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번에 2023년을 맞아서 신년 기획 특집으로 파당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영 간에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획 시리즈를 내는 것에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정치가 완전히 확정 편향으로 매몰되어 있다라는 그런 지금 지적이고요. 한 가지 제가 실험을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팔레스타인의 정책이라고 속이고 이스라엘이 사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의 80% 이상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자기네 정부가 내놓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팔레스타인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메시지 내용을 보지 않고 메신저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고 아예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바로 적대적인 관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같은 관계가 여야 관계로 대치되는 어떤 상황, 그리고 진영의 관계로 대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도 믿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 편에서 나온 그런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무조건 믿겠다라는 그런 그 미디어 또는 그런 정치들이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상황을 조선일보가 지금 적시하고 그걸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첼리스트의 거짓말은 경찰 조사로 이미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담동 술자리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의겸 의원도 그래서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고 진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거죠.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물론 직사적으로 발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팩트체크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데인데.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담동 그 술자리 의혹 가짜 뉴스로 좀 정의를 했는데 그거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뭐 동의 못 하고요.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에게 뭐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과 합동으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의 경우에는 지난 12월에 슈퍼챗 돈을 받는 7천만 원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슈퍼챗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보시죠. 12월 유튜브 슈퍼챗으로 7,128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슈퍼챗 외에 후원금과 광고 수익도 있다. 뭐 떡볶이 광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화분 파는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광고들을 실제로 생방송 방송 중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 슈퍼챗 순위에서 더 탐사가 1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로 돈을 이만큼 벌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을 방송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담동 게이트의 진상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그날의 알리바이를 제시를 하는 것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자꾸 종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2번 누르고 나온 것, 이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 탐사는 여전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돈벌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은 빠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 돈 꽤 많이 벌었네요, 김윤석 대변인. 결국은 돈벌이라고 봐야죠. 더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을 하고 더 자극적인 주장을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들은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라 그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세게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은 누구나 믿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정치 상황에 있어서는 다 더 그런 경향이 셀 텐데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 그것을 또 사실이 아닌 보도로 흘러갈 경우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 여야를 막론하고 다 동의를 하실 텐데 저렇게 뭐라고 할까 유튜브를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장에 돈이 결부돼서 이게 결국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잘 논의를 해서 뭔가 이것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